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태전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태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능동을 송으로 바꾸는 것부터 먼저 연습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 당사자라고 하는 개념과 구경꾼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자, 태전환 하는 방법 순서대로 1, 2, 3, 4, 5, 6 1, 2, 3, 4, 5, 6의 순서로 설명을 했는데 이 순서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단계하고 6단계를 보면 당사자 구경꾼이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이건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선생님이 만들어낸 노하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당사자 구경꾼을 먼저 확인하고 태전을 하면요, 이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실수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실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당사자 구경꾼을 확인하고 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수동태 당사자 구경꾼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사실 예를 들 때는 뭘 들어요? 그렇죠. 쉬운 문장을 예로 들잖아요. 그래서 쉬운데요. 실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문장이 진짜 깁니다. 여러분들 표현대로 진짜 졸라 길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는요, 사실 당사자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뭐라 그러니?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심지어 여기서는 서술어가 뭐야? 서술어가 뭐야? 쉽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실전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막 7, 8단어 될 수도 있으니까 문장이 길면 이거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태전환도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이 자체가 실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문법적인 것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문장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쉽잖아. 자, 이번엔 뭐예요? 그렇죠. I가 주어예요. 그리고 힘은 목적어죠. 왜냐하면 주어하고 서술어가 같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before이 뭐예요? ad죠. 그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삼형식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죠? 자, 그러면 당사자가 확인이 됐어요. 당사자 표시를 해볼까요? I하고 so하고 힘이에요. before는 구경꾼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예니까 이렇지만 실제 문장에서는요, 구경꾼이 진짜 많아요. 이게 이제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는 오히려 당사자가 대부분이고 구경꾼이 오잖아.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쉬운 문장을 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뭐라 했죠?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개념 없는 공부는 없어요. 자, 그러면 태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자, 우선 먼저 능동태, 목적어로 수동태. 자, 우선 먼저 모든 문장이 그렇듯이 주어를 먼저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동태는 뭐니? 목적어가 주어로 오니까 힘이 이제 주어 자리에 와야죠. 주어는. 다만 얘는 목적격이었어. 목적어 자리일 때는 목적격이죠. 얘는 주어로는 뭐가 돼야 돼요? 주격이에요. 주격은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 형태란 뜻이거든요. 목적격은 뭐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자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이었던 놈이 주어 자리면 뭐로 바뀌어요? 시작. 주어로 주격으로 바뀝니다. 힘의 주격은 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o라는 동사가 서술어가 BPP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수동태를 바꿀 때는 수동태의 기본형이 BPP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태전환할 때 물론 여러분들을 간단하니까 쉬운데요. 나중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의 팁을 준다고 가정하면 팁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쓰세요. 자, 우선 보면 so를 수동태로 바꿔라 그러면 이게 원래 동사 형태 만족에서 되게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써보세요. C의 원형의 무슨 형이에요? so는 과거형이잖아요. C라는 형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BPP를 이렇게 더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선생님 노하우예요. 뭐 노하우라고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는데, 자, 이러면 절대 안 틀려요. 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매치를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밑에 결과는요, 덧셈의 결과는, 이게 덧셈의 결과는 B의 과거형, 그리고 C의 PP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B의 과거형이면 뭐니? 주어가 히니까 과거형은 뭐가 돼요? 여기서 was,
C의 pp형은 뭐예요? 씬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해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 쉬우니까. 쉬운 건 암산으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헷갈려. 내가 얘기하지만 이거 나름대로 노하우다. 덧셈 공식, 태전환, 태뿐만 아니라요. 동사형 바꿀 때는 이 덧셈 공식이 쓰여져요. 이 덧셈 공식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BEPP 형태로 바꾼 거 맞죠? 예. 그 다음 다시 돌아가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뭐로 바꾸느냐? 이번에는 전치사 바이를 놓아요. 이건 수동태의 공식이에요. 바이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능동태 주어 I를요. 바이 뒤에 놓는 거예요. 근데 알죠? 전치사 다음 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라고 했지? 목적어 자리라고 했잖아.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역시 I는 뭐로 와야 돼요? 미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당사자 처리 다 끝났다.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구경꾼 남았잖아. 구경꾼 어떻게 쓰기로 했니? 그대로 쓰기로 했죠? 우리가 얘를 무시했지만 이때 비포는 어느 자리에 들어오냐면은 비포는 요 자리로 들어와야 돼. 꼭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미, 수동태 바이미는 제일 뒤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포가 들어오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I saw him before를 퇴전하면 he was seen. was seen 이 절차는 따로 설명했습니다. 덧셈 공식으로. 선생님 이름을 명명하죠. 동사 형태를 바꿀 때는 덧셈 공식이 있고요. 나중에 뺄셈 공식이라는 것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조금 야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보고 막 비난하더라고. 그래 비난하거나 말거나 내 해야지. 이거 옷 입히기 공식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조만간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옷 벗기기 공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꿀 때는 이런 규칙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쵸. 서술어 서술어 구성 원리라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이렇게 쭉 돼 있다고 하면 서술어 구성 원리를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옷 입히기가 뭔지 덧셈 공식이 뭔지.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선생님의 노하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수업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경꾼은 그대로 오는 거니까 이 문장을 바꿔보면 he was seen before by me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의 장점이 뭐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다른 어떤 그 매체를 이용해서 강의를 올리고 듣게 했지만 유튜브라는 건 정말 혁신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선생님이 가진 어떤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항상 영어 공부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손으로 해야 됩니다. 직접 손으로 써보고 문제 풀 때도 써봐야지 몸에 전달이 되고 몸에 뱄니다. 영어는 지식이 아닙니다. 몸에 배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태전환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너 천천히 자세하게 전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정확히 익혀서 언제든지 태전환을 자유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서 실제 독해에 도움이 되는 뭘 바꾸죠? 반대로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것을 연습할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